반갑습니다. 본격 학부모 힐링 팟캐스트 네이버 착한 입시 상담소, 네이버 밴드 착한 입시 상담소가 진행하는 팟캐스트 8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정말 오랜만에 팟캐스트로 돌아온 것 같은데요. 우리 오신 분들 소개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용호 입시연구소 소장님이신 장용호 선생님 오셨고요. 반갑습니다. 네, 그 다음에 오늘 다룰 주제도 관련되어 있지만 언제 말할지 모르는 논술계 과학 논술계의 최고권이자 이석 선생님 오셨고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그 다음에 우리 네이버 밴드 착한 입시 상담소의 실질적인 밴드 주인입니다. 네, 밴주님 이응님 오셨습니다. 참 오랜만에 나타났네요. 네, 시험 공부하느라. 네, 사회를 보고 있는 저는 이준혁입니다. 네, 첫 번째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 저희 밴드에 우리 장용 선생님이랑 이덕 선생님이랑 기타 여러 선생님들이 올려주시는 자료를 불법 공유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네, 다른 밴드 제가 가입되어 있는데 아직 저는 모르시는 것 같고, 네. 그리고 마치 자기 것처럼 그대로 갖다가 베껴서 하시는 분이 있는데 최소한 양심적으로 출처는 좀 밝혀주시는 걸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제가 가끔 제가 직접 만든 자료들이 있는데 너무 조잡해서 그냥 멀리 엎어졌으면 좋겠다 싶은데 그것까지 가져가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네, 그대로 그냥 자료를 좀 더 잘 만들어야 되겠다. 아직 그 파급력 어쨌든 저희 밴드가 그만큼 유명하다는 증거일 수도 있는데 그래도 자료를 퍼가실 때는 출처 정도는 밝혀주시는 걸로. 네. 저는 제 거 그냥 막 퍼다 써도 됩니다. 일단 제가 그 밴드에도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참고로 이덕 선생님은 그 밴드에서 강제 탈퇴를 안 하셨습니다. 네. 그거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밴드 인원수가 지금 800명이 넘었죠. 그죠? 네. 800명이 넘었고, 곧 1000명이 가까이 가고 있고, 팟캐스트도 지금 고정 청취하시는 분들이 650명. 팟빵 구독 인원수가 300명이 넘었습니다. 일단 그런 상황이고, 밴드가 1000명이 넘으면 이걸 전환을 해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밴주님 어떻습니까? 네, 1000명 이상이 되면은 이제 저도 이게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이제 시스템 자체가 바뀌고 이제 뭐 글 게시나 포스팅 게시나 이런 거 좀 제한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글 게시는 제한이 없는데 검색이 안 되는 거. 그 부분보다 그리고 이제 광고가 이제 광고가 뜨고. 강제입니까 그거? 네, 강제인 것 같아요. 네이버 광고가 뜨게 되는데. 하여튼 밴드 운영과 관련해서는 밴주님과 앞으로 추후 상응해서 했으면 좋겠고, 인원수를 굳이 언급한 이유는 우리가 이제 1000명을 바라보는 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애초에 올해 5월에 시작을 했는데, 벌써 지금 10월 말 5개월 만에, 거진 5개월 만에 거의 1000명이 가까이 아직 1000명 안 되지만, 오늘이 10월의 마지막 날이죠. 네, 올해 녹음하는 날이 10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근데 오늘 왜 이용이 처진 계절 한 번도 못 들었지, 오늘? 맨날 많이 들었었는데. 네, 그래서 1000명이 되면 뭔가 우리 밴드 시스템도 좀 달라진 것 같고, 그리고 기념을 해서 뭔가 이벤트를 좀 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벤트를 어떤 걸 하면 좋을까. 근데 이게 이제 밴드 커뮤니티 특성도 있고, 팟캐스트 특성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팟캐스트 저희 들으시면 한번 좀 아이디어를 우리 회원님들이 좀 올려주시면 저희가 참고해서 이벤트를 한번 추진해보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어떠십니까? 저 괜찮습니다. 이벤트 하죠. 네. 이벤트. 네. 장용 선생님 책 뿌리기 이런 거 할까요? 네, 제일 저서 명저. 네, 이런 거나 아니면 오픈 모임을 한번 하든가 아니면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건데 여러 가지 방면으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사실은 이게 이제 발표된 지는 꽤 됐습니다. 한 몇 주 됐죠. 그렇죠. 조금 시간이 됐는데 구체적인 언급이 나온 것은 이제 최근이라 거의 확정적으로 된 것은 최근이기 때문에 이제서야 물론 사실 예전에 저희가 미리 이제 이렇게 모여서 얘기를 한 적은 있지만 요거 관련해서 이제 공론화라기보다는 얘기를 한번 해보는 게 어떤가. 다름 아닌 고려대의 이거 먼저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정시 축소를 먼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논술 폐지. 그 다음에 종합전형 확대. 학교장 추천전형 확대. 요거. 그래서 요게 어떤 의미를 갖고 어떤 파급력을 가지면 또 사실은 또 뒤겨보면 어떤 얘기들이 있을지 이런 얘기를 좀 먼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주요 글자는 뭐죠? 주요 글자는? 그러니까 고교 추천 전형 확대라는 거 이거 하나 있고 뭐 논술 페이지, 특기자 전형 및 정시 전형 축소. 이게 이제 큰 그 네 가지 틀에 해당이 되는데, 근데 이제 이게 받아들이는 느낌이 좀 다르긴 다르죠. 이제 뭐 제가 이제 일선에서 겪어보니까 사람마다 받는 느낌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어떤 거냐면은 학부모들 같은 경우는 그 논술 페이지와 네. 이제 고교 추천 확대라는 걸 강하게 받는 거고, 큰일 났습니다. 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학원의 어떤 뭐 학원 강사진들이라든가 학원 자체에서는 뭘 더 크게 보고 있냐면은 정시 축소라는 거. 이 정시 축소가 규모가 굉장합니다. 그러니까 한 뭐 축소해도 한 20% 정도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뭐 거의 폭탄 수준이거든요. 15%. 그 예전에 수시를 최대한으로 늘렸었던 학교 중에 하나가 서울대. 서울대가 그게 그때 83%. 네, 거기까지 갔었죠. 네, 83%가 17%네요? 네. 나중에 뭐 2월 되는 것도 있고 하니까 뭐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연대도 한번 수시를 어디까지 끌고 올라갔었냐면은 80까지 끌고 올라갔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지금 15%면 네, 역대급이네요, 역대급. 거의 역대급이 돼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학원 쪽에서는 이걸 굉장히 크게 봤죠. 그러니까 이제 그 학원은 이제 예. 재수종합반 특히 재수종합반이라든가 이런 데는 뭐 크게 받고 있는 거지. 이게. 그러니까 일선 동네 학원들은 이제 좀 반기는 경우도 많죠. 이 내신이 그렇죠. 중요해졌다. 예, 그러니까 예. 내신 중심 쪽으로 학원으로 이제, 예, 전환시키는 거 이런 거. 네, 네. 그다음에 강사들도 받는 게 어떤 거냐면은 이거 큰일 났다. 이 내신 해야겠다. 이런 식의 어떤 그런 분위기도 강하게 돼 있고, 지금까지 어떻게 수능이라든가 이런 게 초점을 맞췄던 선생님들도 이제 내신 살 길이다. 이러다가 나중에 내신 뚫겨 맞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러기도 있고 또 뭐 학생부 종합전형이 대세인 것 같다. 그래서 입시를 배워야 되겠다. 그런 분들 많으십니다. 제 수강생이 더 많아진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주요 글자는 그건데, 이제 사실은 이제 제일 이제 우리는 이제 대상이, 우리가 이제 대상이 뭐냐면 학부모님들의, 그러니까 학부모님들 입장에서 보면, 이제 지금 보면 논술 폐지. 예. 그러니까 이제 가장 크게 와닿는 거죠. 왜냐면 미리부터 준비하신 분들도 계신 부분이 있는 거고. 그럴 것 같진 않아요. 뭐, 많이 그렇진 지금 현재 않지만. 고1 학생들 대상이니까 네네네. 고1 학생이 지금 벌써 논술을 준비를 좀 했다는 학생들은 그럼 뭐가 이상하지? 굳이 고대를 안 가겠죠. 네. 또 서울대를 안 가죠. 그러면 너무 이상하고. 아니, 의미 자체가 어떤 게 있냐면 이게 있어요. 이게 뭐 좀 더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그 논술의 폐지와 정시 축소라는 거. 논술과 정시의 공통점이 뭐냐면 보편성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나 일반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 영역인데, 자격 기준이라는 것이 뭐 예, 넓다라는 거죠. 가장 넓은 케이스인데 이게 확 줄어드는 구조라 가지고 이게 그 학부모들한테 와닿는 게 굉장히 다른 것 같더라고, 그 부분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러니까 기존에도 이제 바뀌기 전에도 예. 수시에서 이제 교과 전형, 종합 전형이 있고 논술 전형이 있었는데 특기자 빼고요, 실기 전형 빼고. 예. 근데 이제 논술이 그나마 3학년 때 돼서 시작할 수 있는 거는 그나마 논술이었는데 어쩌면 조금 더 혼란할 수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예, 들어요. 예. 왜냐하면 보통들 이제 3학년 좀 빠르면 여름방학. 예. 네, 보통 그 다음에 대부분 다 원서 쓰고 이 준비를 하시는데 이제 그거가 기회가 없어졌다라고 사실 이렇게 봐도 상관없는 거죠. 근데 아직 이건 이제 고려대로 한정이 된 거기라서 네네. 이제 연세 반응이 어떻게 일어날지 뭐 좀 이따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일단 고려대라는 틀만 가지고 생각하면은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고대 이게 뭐냐면 이게 큰 놈 하나 사라진 기분이거든. 그래서 이게 아직은 기다려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뉴스가 나오고 기사가 나오고 제가 굉장히 많은 기사들을 거의 다 봤는데 이게 대부분은 이게 일반고한테 유리하다, 특목고한테 유리하다, 어디가 유리하냐, 불리하냐 요 싸움이 제일 많았던 것 같고, 한 가닥 한다는 사람들은 다 자기 의견을 말하는데 아직까지는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내년 그 3월달 그때 이제 세부적인 안을 발표한다고 했는데 그때 어떻게 세부안을 결정짓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예요. 지금은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수능 체제를 강화할 것이냐 폐지할 것이냐 따라서 일반고가 유리할 수도 있고 불리할 수도 있고, 또 그 고교별 추천 인원을 몇 명을 두느냐
뭐 지금 2명, 문과 2명, 이과 2명인데, 뭐 10명씩을 둔다든지, 뭐 5명 둔다든지, 지금보다 확대는 될 텐데, 그거. 뭐, 그 다음에, 또 지금은 이제 원래 학추가 일반고만 지원했는데, 이제 이게 또 그 문호를 모든 유형의 고등학교에 다 이제 오픈했기 때문에, 거기서도 또 이제 그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학추가 그 내신이 80%, 종합 전형이지만 네. 내신을 80% 1단계에서 두니까 실질적으로 내신이 강조되는데 그걸 유지할 거냐 말 거냐. 이런 디테일한 것들은 3월 달에 발표되니까 그때 돼봐야 일반고가 유리할지 불리할지 이런 거고 또 뭐 기사 보니까 뭐 1월 달은 돼봐야 된다는데 연세대학교가 어떻게 반응할 건지 그러니까 연세대를 필두로 또 서성한 이렇게 뭐 서울대는 안 바뀔 거니까 고대가 서울대를 따라간 거기 때문에 서울대가 바뀔 이유는 없고 연대를 필두로 서성한 정도 되는 학교들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또 이과 같은 경우는 의대 같은 경우도 지방의대까지 포함해서 어떻게 반응할지에 따라서 이게 이제 태풍이 될 수도 있고 그러지 않을 수도 있고 그냥 고대가 그냥 고대 혼자 이제 떨어져 나가는 것일 네. 수도 있지. 그게 이제 큰 섬인 서울대 옆에 조그만 섬이 그쵸. 될 수도 있고 그 서울대와 관련해서는 이 서울대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제가 표현하기는 넘사벽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서울대와 지금 비슷하게 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얼핏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유시판에서 보면은 이 서울대가 그러니까 대학을 그룹을 나눈다 그러면 이제 서울대하고 나머지 대학이 돼버려요. 뭐 이게 서열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그 제도 자체가 서울대는 보통 그 일반적 자격 기준을 가지고 접근하기가 어렵게 돼버렸거든요. 왜 그러냐면 서울대가 완전히 수시 체제로 돌아서니까 그나마 남아있는 그 정시라는 것도 굉장히 최소한으로 남겨주는 그런 양상이라 가지고 우리 보통 이제 대학 진학에 있어가지고 생각할 때 뭐 옛날에는 뭐 저 시작하면서 나 서울대 갈 거야 이런 꿈이라도 꿀 수 있었던 시절인데 지금은 뭐냐면 그 서울대가 섬으로 떨어져 나가버렸기 때문에 연고대가 목표야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뀐 거거든요. 근데 이제 고대가 지금 하고 있는 요 안이 서울대랑 유사한 방식으로 간다 그러면은 이제 떨어져 나가는 것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연대나 다른 대학들이 그냥 그 고대의 어떤 액션에 대응을 안 한다고 하면 네. 고대 혼자 뚝 떨어져 나가서 이제 서울대하고 손잡고서 우리 같이 살자 뭐 이렇게 가는 그런 거고 만약에 연세 반응이 연차적으로 그냥 다른 데도 뻗치게 된다 그러면 이제 대학 입시 전략 자체가 다 완전히 틀어지게 돼버린 거죠. 일반적인 룰은 이제 좀 적용이 안 되는 거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뭐 이게 보다 보니까 이게 카드라 통신도 많고, 그쵸. 음모론도 난무하고, 여러 그런데 가지 절대 현혹되지 마시고 공식 자료들, 공식 발표들만 참고하세요. 뭐 예를 들면 고대 총장님이 의욕적으로 추진하셨는데 뭐 총장 바뀌면 또 뭐 없던 일이 된다. 이게 다 낭설입니다, 낭설. 그리고 뭐 기사도 이게 나왔던데 이제 논술을 또 다른 대학에서는 고대를 가고 싶은 학생들이 이 구조상 못 가는 학생들을 또 노리고 서성한이니 이런 데서 논술을 더 느린다 그러더라. 뭐 그런 카더라. 예. 네, 카더라. 그런 것들에 대해서 현혹되지 마시고 아직 지금 1학년들이니까 시간 많으니까 지금 내신 관리하고 또 수능 공부도 열심히 하고 아무리 수능이 쉬워져도 최상위권 애들한테는 다 쉽지. 그렇죠? 그러니까 상위권부터 다 만져받으려고 노력을 하는 그런 내신 수능 이게 기본적인 그다음에 플러스 이제 비교과 활동, 교내 활동, 학교 활동 충실히 하면서 기본을 지키면서 나가야지 일희 일비 하지 마시라.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입시 제도가 바뀌면 바로 나오는 게 뭐냐면 어디가 유리하냐 불리하냐 이게 나오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쉽고 빠르게 갈 수 있느냐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그런 마인드 자체가 그거 자체가 좀 아닌 것 같다. 그죠? 네네. 그러니까 쉽고 빠르게는 없다. 실질적으로. 항상 기본에 충실하고 정도를 가야 된다 이런 거고 방금 말씀하신 그런 거 있는데 저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2월달 3월달 돼봐야 정확하게 나오겠지만 지금 보면 그러니까 고려대학교가 일반고에 숙제를 던져준 것 같아요, 보니까. 제가 이제 비유적으로 이제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저는 일반고가 바뀌면 일반고가 유리하고, 현재 같은 일반고 체제가 계속된다면 일반고한테 절대 유리할 수가 없다.
예를 들면 심층 면접에서 애들이 대처가 안 돼. 전교 1등 지금 쓴다는 전교 1등도 심층 면접 준비가 안 돼가지고 막 학원 전전하고 있는데 이렇게 늘려준다고 되겠어요. 심층 면접에서 질문 두세 번째 질문에서 막힐 애들인데 일반고 애들이. 그래서 일반고가 바뀐다면 그렇죠? 바뀌어서 고대에서 일반고 학생들을 많이 뽑아도 지금 선발되는 애들보다 훨씬 더 학력이나 이런 게 뒤처지지 않고 학교생활 잘할 수 있다면 일반고한테도 유리한데 그러려면 바뀌어야 되겠죠. 일반고가 바뀌지 않고 지금처럼 뭐 제가 일반고를 뭐 비하는 게 아니라 많은 일반고에서 뭐 무책임 교육 그렇죠? 뭐 여자를 강제로 다 모아놓고 공부 안 하는 애들도 모아놓고 그다음에 뭐 관리도 안 해주고 뭐 2등급 애들만 따로 뭐 독서실 개인 독서실 주고 거기는 관리 철저히 해주고 뭐 3등급부터 뭐 9등까지는 여자 시간에 놀든 말든 자든 말든 뭐 스마트폰 갖고 놀든 말든 뭐 그렇게 진행된다면 고대에서 뭐 일반고를 더 많이 뽑기 위해서 이렇게 하더라도 대학이 그 자선단체가 아니잖아요. 대학은 우수인재 양성, 우수인재 선발은 기본 이 존재의 의의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도 욕먹더라도 그 좋은 학생 뽑기 위해서는 또 특목고라서 뽑는 게 아니라 일반고 학생들을 뽑고 싶어도 못 뽑기 때문에 그쪽 비율이 높아질 수도 있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이제 수시 제도 자체를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보면 그건 일반고한테 메리트를 주는 제도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특목고가 되려 핸디캡을 가지고 하는 좋은 말씀 하셨어요. 잠깐 말끊어서 죄송한데 나온 김에 올 7월 달에 서울대학교에서 입시 설명회를 했어요. 서울대학교에서. 거기서 어떤 학부모님이 질문하기에 뭐 서울대는 뭐 특목고 학생들을 우대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니까 그 서울대 박사정관이 억울하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고를 진짜 그 싫어한다면 그 방법 일반고를 진짜 그 죽일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정시를 늘리죠. 정시를 80% 정시로 뽑아버리면 일반고 초토화시킬 수 있다. 근데 우리는 수시에서 훨씬 더 4명 중에 3명을 수시에서 뽑고 그래서 우리는 일반고를 우대하려고 하고 싶은데 뽑고 싶은 학생이 적다. 이렇게 그렇죠. 말씀하신 거예요. 이 논리가 고대도 그대로 적용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반고 학생들이 제대로 대처한다면 우리 이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고한테 수시는 유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지금 왜 수시에서 특목고 학생들이 많이 뽑히냐? 일반고가 반성해야 되는 거죠. 아니 특목고는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가지고 참 뭐 힘들어.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학생부 교과라든가 내신 전형은 특목고는 다 날아가는 거잖아요. 아무리 뭐 자격을 주든 뭘 하든 간에 그거 날아가는 거지. 그 다음에 뭐 논술 같은 경우 뭐 특목고가 잘한다고 내가 볼 땐 그게 그거예요. 뭐 시험 잘 보는 놈이 땡이고. 근데 그나마 이제 학생부 종합 이것도 뭐냐면은 그 어떤 종합적인 어떤 판단을 가지고 이제 일반고 유리하게 해주는데 그나마 뭐 내신이라든가 이런 거에 있어서의 그런 거 무마시켜주는 요소가 있으니까 특목이 좀 먹긴 먹지만 본질적으로 따지게 되면 그렇게 특목은 좀 뭐라 그러냐면 좀 불쌍하다는 생각이 좀 들 때가 많아요. 그게. 굉장히 힘들게 하거든. 근데 뭐 일반고가 못한다. 근데 이게 지금 보면 이제 그 보도자료를 보면 이제 실제 일선 고교에서 논술 지도에 대한 부담이 크다는 반응이 많았기 때문에 논술을 폐지하고 반대로 고등학교 그러니까 3년 동안 학생을 교육시켜온 고등학교에 추천권을 주겠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그러니까 만약에 면접 얘기가 나오는데 심층 면접 뭐가 끌리겠다 이러면 이제 어떻게 될 건지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이게 근데 이게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이제 수능을 일선고교에서 못 가르치겠다고 해가지고 수능이 지금 완전 이제 이 모양 요 꼴이 된 건데 변질이 돼서 여기까지 온 거고 논술이 의미하는 바가 이게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뭐 논술 폐지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대학에서는 항상 논술에 대해서 뭐라 그러냐면 사교육이 대응할 수 없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왔습니다. 근데 실제로도 제가 볼 때 저를 뺀 수식어는 붙여야지. 사교육이 대응 못합니다. 못하는데 문제는 공교육도 대응을 못한다 사실이요. 네네. 이게 이제 딜레마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명분으로 이제 일선 학교에서 대응 못하니까 이걸 뺀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 어떤 변별 요소로서 등장하는 심층 면접이라든가 이런 구조로 과연 또 그럼 대응해낼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게. 네네. 심층 면접이 지금 뭐 과별로 할지 아니면 뭐 계열별로 할지 이것도 뭐 사실 밝혀진 건 아니니까. 네, 그것도 하면은 돼봐야.
뭐 이게 서울대식으로 따라가겠죠. 서울대 2018 하는 방법. 2018학년도 모집 요강이 가안이 나와야 뭐가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내년 3월, 4월. 네, 그러니까 3월, 4월. 4월 달까지인데 기사는 이제 3월 말 정도 되면 이제 가셔야 될 거다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네. 3월 말은 돼봐야 알 수 있다. 요거는 이제 그래서 실질적인 내용은 뭐 그렇다 치는데 이제 서울대의 그러니까 입시 전체적으로 본다면 예. 요렇게 뽑는 게 사실 이게 미국식이잖아요. 네, 그렇죠. 네, 미국식이고 그럼 지금 고대도 미국식으로 가겠다. 제가 알기로는 제가 다른 데서 듣기로는 스탠포드를 너무 좋아하시더라. 뭐 이런 본인이 스탠포드 출신이라. 네. 네, 고대 총장, 네, 고대 총장, 네, 고대 총장인데 그쪽 방식을 되게 좋아한다 이런 느낌이 있는데 그 미국은 이런 게 좀 잘 되는 건가요? 미국은 이게 입학사정관 전형 100%로 뽑는데 1년 내내 학생을 선발하죠. 그러니까 이게 자료를 받죠. 우리처럼 수시 2달 동안 이게 접수 기간이 따로 서류를 있는 거 받아서 아니고. 하는 게 아니라 1년 내 계속. 그러니까 이제 꼼꼼하게 볼 수 있죠, 학생을. 근데 우리는 지금 2달 동안 학생 벼락치기로 가야 되고. 입학사정관 한 분이 뭐 380명을 본다. 페이지 수가 몇 페이지예요? 10,000페이지 가까이 되는데. 거기다 이제 학생생활 기록부라는 것 자체가 이게 워낙 그 제한적이잖아요. 글자 수 제한에다 뭐에다 이런 것들이 많이 덧붙여 놓으니까 글자 수 다 채운 케이스도 없고. 이것도 못하게 하고 저것도 못하게 하고 다 못하게 하고 다 잘려버려가지고 뭐든지 이게 뭐 이게 약간이라도 사교육에서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싶은 것들은 다 제한하다 보니까 제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스갯소리가 지금 아까 우리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렸지만 뭐 최고 스펙은 교복이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학교에서 활동들을 다 제한해버리니까. 예, 그런 게 좀. 근데 그 아까 그 얘기하신 거랑 뭐 관련시켜서 보면은 뭐 학생부 좀 뭐 제한 좀 해도 괜찮습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입학사정관이 어떤 그 애 자체를 그 어떤 소양 자체를 갖다가 심도 있게 판단할 수 있는 거. 서류 외에도 뭐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뭐 사정관이 찾아가서 뭐 얼굴이라도 한번 본다든가 막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래라도 하면 괜찮은데 그러기에는 뭐 우리 입학사정관들이 다 이제 뭐 그 뭐라 그러죠? 그 비정규직 노동자고. 그러니까 그 예전에 영화 있거든요. 금발이 너무해라는. 예, 그치. 금발이 너무해. 거기 보면 이제 예. 뭐 하여튼 거기가 이제 미국식 입학사정관제 네. 네, 전형적인 것 같은데 비디오 테이프 보내서 예. 교수들이 이상한 같이 보면서 이제 판단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뭐 하여튼 그거는 뭐 이제 대한민국 입시가 앞으로 어떻게 바꾸는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뭐 사실 뭐 이거에 대해서 의견을 그러니까 입학사정관 말씀하셔가지고 저도 그게 조금 생각나는데 올 초에 그런 게 있었어요. 이건 약간 진짜 사담인데 그 제 강의 듣는 그 원장님들이 뭐 입학사정관 한번 해보시라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 잘 몰라서 그러신 거고 입학사정관은 대부분 석사예요. 석사 자격 자체가. 근데 제가 이제 학사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안 됐었는데 모 대학교가 있어요. 모 대학교. S대학이었죠. 서울대는 아닙니다. S대학교에서 입학사정관을 모집했어요. 근데 학사도 되더라고요. 학사도 되고, 학생들 입학 관련 업무 3년 이상, 그래서, 뭐, 저도 지금 강의도 지금 5년치 하고 있으니까, 자격은 됐는데, 그래서 한번 해볼까? 한 1년 정도 하면, 이제 또 그쪽 세계도 알 수 있고 도움되겠다 싶어서 조금 관심 있게 들여다봤어요. 들여다봤는데, 자격 요거 다 보고 했는데, 어디서 딱 막혔냐? 연봉이 3,600이에요, 3,600. 근데 300. 제가 이제 부양가족, 여자 3명을 먹여 살려야 되는 부양가족으로서 안 되는 거예요. 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뭐 나이 지긋한 교수님들, 진짜 학생들을 제대로 선발할 수 있는 연륜이 있으신 분들은 극히 적고, 그거 없어요. 그분들은 위촉 입학사정관이라 그래가지고, 임시로 오시라고 하는 거예요. 대부분 다 20대 후반, 30대 초반이 많아요. 그러니까 비정규직이고, 그러니까 그분들을 실력을 폄하하는 게 아니라 경험이 많지 않으시고 또 이제 금방 또 이제 학교도 많이 옮기다 보니까 그 학교만 인재상은 또 분석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학생들이 그렇게 3년 내내 고생하는 그거를 제대로 평가하기가 그렇게 쉬운 건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대가 제일 많은데 서울대가 제일 많고 또 경쟁률이 좀 제일 낮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드신 거예요. 너무 이렇게 많다고 하시는데 다른 학교들은 더 심하겠죠. 뭐 그런 것 때문에 요번에 그 뭐 자소서 같은 경우도 학생들이 8월달 진짜 한 달 내내 그 자꾸 하나 때문에 고민하고 뭐 요렇게
마치 소설가 김훈처럼 김훈이 그 남한산성 그랬다 그러잖아요. 소설 첫 문장이 꽃이 피었다. 근데 꽃은 피었다로 할까 꽃이 피었다로 할까 가지고 그러니까 뭐 조사받고 노라고 고민하는 건데. 그런 것처럼 서울대 간다 이게 상위권 대학 가는 학생들은 자소서를 어머니가 푸념이 그런 거예요. 한 달 내내 진짜 9월 모의고사 또 준비도 못할 정도로 작고 하나 때문에 이제 고민하고 또 첨삭 반열하고 고민했는데 입학사정관 분들은 그거를 한 분이 거의 만 페이지 가까이 보니까 제대로 보겠냐. 그런 조금 이제 푸념? 근데 이게 더 확대될 가능성도 있는 거죠. 좀 이렇게 돼버리면. 그러면 이제 또 고대에서 입학사정관들을 50%를 그렇게 뽑으니까 50%가 아니고 뭐죠? 용합인재 전형까지 치면 더 많죠. 그 많은 것들을 어떻게 또 다, 할까? 걱정도 되죠. 일단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고대가 걱정돼서. 열심히 하는 걸로 믿고 가야 되는데, 일단 우려스러운 부분은 좀 있다. 이런 정도 보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 우리 지금 보도자를 보고 있는데, 제일 마음에 안 드는 게 이런 거예요. 공교육 정상화라고 있죠. 제가 이제 강의할 때 맨날 말씀드리는데, 이 공교육 정상화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 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수능 아웃, 내신 온리, 이런 식이에요. 이게 이제 지금 그냥 어떤 특정 단체에서 이제 강하게 밀어붙이는 그런 마인드인데, 굉장히 저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싫죠. 왜? 수능도 학교에서 가르치는 거에 수능이고, 교육과정 내에서 시험 나오는 게 수능인데, 수능을 왜 공교육의 반대 개념으로 생각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공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해가지고, 정상화 기여대학 해가지고, 작년이죠, 작년에 세계대가 이제 제우스 대학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한양대, 중앙대, 경희대인데, 한양대가 고교 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최우수상 받은 게 체제 없어서. 그렇죠. 수능 체제 없앤 거. 수시에서 수능 체제 없애면 공교육 정상화 기여했대요. 미친 거지. 그래서 여기도 공교육 정상화 하면 진짜 공교육이 정상화 되도록 하는 게 맞고, 수능을 왜 학교에서 못하겠다, 배째라, 수능 안 된다, 라는 그런 일부 교육단체의 주장에 동조해가지고, 왜 이러냐고요. 그냥 학교에서 진짜 경쟁력을 강화해가지고, 수능 정도야 학교에서 충분히 커버될 수 있게. 지금은 이제 수능 학교에서 다 커버되는 수준 되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제 반응이, 이렇게 이제 무력화 시켜버리는 거 아니에요, 또. 정시 축소. 근데, 이게 그러니까 이게 실제 공교육 정상화라는 말이 있지만, 앞쪽엔 더 큰 게 있어요. 그냥 사교육비를 줄이겠다, 이거거든요. 네. 사교육비 유발 원인이 이제 수능이니까. 이제 근데 그것도, 교육적인 어떤 측면이라기보다는 이제 경제적인 어떤 그러니까 그런 정책을 뒤에서 이제 조종하는 세력들이 있는데, 이 교육단체, 아시죠? 사자를 작가는. 그쪽에서는, 이게, 사교육이 종류가 다양하잖아요. 비교과 사교육도 우리 일단 마도 나왔지만 그쪽에서 무조건 수능 사교육만 사교육으로 생각하나 봐요. 논술 사교육, 수능 사교육만. 내신 사교육은 신경 안 쓰나? 이제 이게 만약에 풍선 효과가 이렇게 되는 거지. 이제 내신 사교육으로 이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전제 조건이 되는데. 그럼 내신 사교육에서 문제가 되면 또 거기서 내신 이제 박살내는 절대평가하라고 하겠죠. 성취평가제처럼. 성취평가제 나온 거잖아, 그게. 그럼 어찌 되겠어요, 그러면. 말이 안 되지. 그러면 결국은 대학교 추첨해라. 나중에 대학교가 평준화 되는 겁니다. 그게 좋은 거예요. 아이고. 예? 대학교 평준화 되고. 아니, 되면 좋죠, 되면. 그래 되면 진짜 귀족 되는 거지, 진짜 귀족. 신분이. 귀족들만 돈 먹고 사는 세상이 되는 거지. 갑자기 분위기가. 이것도 짚어보긴 해야 되는데, 이제, 학부모님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그런 부분이 혼란스러울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학원과 소위 말하는 강사들 입장, 학원 강사들 이렇게 사교육으로 업을 삼는 사람들이, 저를 포함해서요. 입장에서는 이제, 논술 폐지하니까 그럼 나는 뭐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안 떠오른다 그러면 말 그대로 거짓말이고, 떠오르긴 하는데, 이것도 좀, 이게 이제 어떤 느낌이냐면, 그러면 수능이 축소가 되면, 수능으로 하는 게 축소가 되면 내신을 이제 해야 된다라고 이제, 분명히 이제 학부모님한테 학원에서 이렇게 얘기할 건데,
이것도 사실 조금 그러니까 예. 내신은 이제 기본이 되는 거죠, 기본. 내신 좋다고 뽑아주는 건 아니고, 내신이 기본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본인의 이게, 어떤 잠재력이라 그래야 되나? 이렇게 이제 공교육의 정상화, 이런 게 들어가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얘기가 되는 게 이제 어떤 게 진행이 될 수가 있냐면은 이게 이제 사교육에서는 이제 그쪽으로 이제 프로파간다를 하겠지. 이제 내신이다. 근데 그럼 또 엄마들이 이제 내신이 좀 하시죠. 아니 내신이 되면은 뭐 좋은 거고 내신이 좀 안 되면 나는 대학 갈 길 막혔네. 근데 그게 이제 내신 절대적 변수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이 전형 유형상 교과 쪽에서는 절대적이지. 근데 종합 쪽에서는 그래도 그 여지들이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제 또 그냥 올 내신에 모든 걸 걸겠다 이런 것도 그렇게 올바른. 그러니까 교과만 내신만 중요하다 그러면 요번에 한양대꼴 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럴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우리 염지호 총장님 말씀이 안 먹히는 거죠. 수능 한 문제 더 맞추기 위해서 뭐 실수 방지하고 그거는 내신 1점 유지하기 위해서 그 똑같은 논리거든요. 그러니까 내신은 어느 정도만 일반고라 치면 2등급 이내, 네. 예를 들어서 그다음에 특목고 자사고라 치면 뭐 3, 4등급 이내 정도 되는 학생들은 내신은 크게 변별력이 없을 수가 있는 거고, 왈가왈부할 필요는 없어요. 고대도 여기 고교 추천 전형에서 학교장 추천 전형 그러니까 여기서 고교 추천 전형이 두 가지잖아요. 교과 전형, 종합 전형 다 네. 들어가 있는데 그 비율이 몇 대 몇 될 거냐도 굉장히 중요한 논점이죠. 예. 지금 뭐 서울대식으로 하자면 그 지금 뭐 22대 53이거든요. 그렇죠. 수시에서 22, 53이니까 여기도 만약에 50%인데 고교 추천 전형이 전체 50%인데 뭐 15%, 35% 하든지 뭐 20%, 30% 하든지 뭐 그 정도 되면 일반고 애들은 그 20% 쪽으로 가는 네. 거고 그다음에 30% 쪽은 또 이제 기타 등등.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중상이라고 치면 하던 거 하면 돼요. 하던 거 하면 돼. 그러니까 뭐 내신 열심히 공부하고 수능 열심히 공부하고 비교과 열심히 하고 하면 되는데 이제 내가 봤을 때는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희비가 갈린다라는 거는 최상위권? 그치. 이게 입시에서 제일 어떤 그 영향력이라 그래야 되나요? 그거 이제 받는 쪽인데 최상위권들은 이게 아주 좀 달라지죠. 사실 고민 제일 많은 단위가 그 단위인 것 그 같고 단위지. 그리고 뭐 소위 말해 아주 고가의 사교육 네. 암묵적으로 하는 사교육들을 유발하는 단위도 그 단위인 것 같고 예.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좀 사실 이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친구들을 열심히 하면 됩니다. 열심히. 그러니까 그런 학생들은 이게 말 그대로 고등학교에서 추천하니까 고등학교에서 추천받기 위해서 학교 선생님 말씀 잘 듣고 학교에서 하는 다양한 그 활동들 있죠. 자동 봉진, 독서 활동 뭐 이런 것들을 충실하게 하면 된다 이런 거예요. 근데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사실. 네. 지금도 학생부 종합전형 가려고 그러면 서울대 가려고 그러면 다 해야 되듯이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크게 변화가 없어요, 사실.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제 뭐 학원 강사들 입장에서는 변화가 좀 많지만 왔다 갔다 하겠지만 애들 입장에서 하던 거 하다가 나중에 그게 3학년 때 이제 다 취합이 되면 그거 정리해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이거 지르고 저러고 이게 이제 연대나 그다음에 서성한 쪽에서 이게 동조를 해가지고 요런 게 이제 대세가 돼서 서울대 형식으로 간다 그러면 이제 논술을 선생님들이 이제 이게 흩어지겠죠. 그래서 논술 선생들은 이제 심층 면접 쪽으로 가시는 분도 계실 거고 뭐 내신 쪽으로 갈 수도 있겠죠. 또 뭐 그 비교과 쪽도 있을 수 있을 거고 뭐 많지는 않겠지만 하여튼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뭐 어쨌든 눈에 확 띄는 그러한 개편이죠. 어쨌든 그런 건 맞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상황에서 뭔가를 판단하고 이것은 뭐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많이 큰 무리가 있고 뭐 이런 정도.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이제 이건 서울대와 비교를 해봤을 때 아니면 다른 학교 서성한, 연대, 나머지 대학교들과의 이 반응이 어떻게 되느냐에 또 다 달라질 거니까. 그 반응 관련해서는 그 얼마 전에 그 서강대학에서 그게 한 번 있었잖아요. 초에 있었죠. 5월 초에 5월 달에. 그러니까 서강대가 완전히 수시 체제로 전환하겠다는 그런 간보기. 그렇죠. 간보기가 나왔는데 이게 그런 건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거냐면은
그 모집 정원이 작은 대학들은 그러니까 아예 그 뭐 정시나 이런 데 쓸려다니는 것보다는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더군다나 이제 뭐 고대 같은 거 큰 놈 하나 턱 이렇게 해주면은 이렇게 붙어서 가는 것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카더라를 제가 지금 한번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고대가 공교육 경상에서 일반고한테 유리하다 막 그런 말 나오잖아요. 만약에 그럼 일반고 교사분들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이제 개고생 해야죠. 예. 그쵸. 여기도 뭐 우리 그 뭐지 김재욱 입학처장님인가 학생부에 학생들을 평가할 만한 내용들이 모두 다 있다. 예. 다 있죠. 1번부터 10번까지. 문항별로 다 있죠. 근데 그 내용이 얼마나 실제로 제가 이제 자소서 학생부를 많이 보는 사람으로서 형편없는 게 많아요. 학생이 활동 안 한 것도 많지만 활동한 학생 기록도 제대로 잘 기록하지 않는. 그러니까 오죽하면 그거 알고 있잖아요. 그 뭐 애들다가 써라 그래놓고 그거 그런 것도 있고 오죽하면 학생부를 잘 하기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할 것이냐 하나 있고 어떻게 기록할 것인가 하나 있고 그 두 가지를 다 해야 된다라고 할 말 정도로 학교 선생님들이 알아서 해주시는 분도 많이 계시지만 분명히 많이 계시지만 그렇지 뭐 않고 기록 안 하신다든지 이건 실한데 제가 요번에 이제 그 자소서 봐준 학생이 있는데 그 학생 예고 학생이 있어요. 예고긴 하지만 2학년 때 하나도 없는 거야 그 자체가. 그러니까 2학년 때 그 담임 선생님이 다 써주시기로 하셨는데 정년 퇴임하셔 버려갖고 블랭크가 돼버렸네. 하나도 없어 하나도. 그 반 애들 전부 다가. 아, 2학년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니 근데 학생부 보면 애들 중에 보면 진짜 빈칸 돼서 오는 케이스들이 있어요. 진짜.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반드시 써야 될 것만 대충 써놓고 가신 거예요. 독서도 했는데 안 써주고. 그러니까 독서 같은 경우는 그 조금 이제 제대로 좀 열심히 해서 또 다른 학생과 차별화 될 만한 학생들 것만 써줘도 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문항에 뭐죠? 기재요령에 보면. 학생부 기재요령. 그러니까 책을 많이 읽었는데도 안 써주고 무슨 활동했는데 안 써주고. 그러니까 그런 분들한테는 이제 나중에 큰일 나겠죠. 네. 지금은 그런 것들이 좀 소수니까 학부모님들이 잘 모르시는데 이게 대세가 돼버리면 학생부 되는 게 중요하다 그래 돼버리면 학부모님들이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는 뭐든지 하시는 분들인데. 학교에다 요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요구했을 때 들어주는 학교도 있고 내가 영원한 갑이야 라고 하는 학교생들도 계시다 보니까 분명히 계십니다. 그런 분들. 근데 알면은 할 수 있어. 알면은. 갑 행세하는 우리가 이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것도 묵묵히 일하는 그 성실한 많은 선생님들. 그거 아닌 것 같아. 그거 아닌 것 같아요. 그 묵묵히 열심히 일하는 많은 분이 계시면 바뀌었겠죠. 그럼 바뀌었지. 바뀌었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학부모 힐링 방송인데 고통을 주고 있네 지금. 아니 학부모님들이 보면 지금도 그러세요. 지금 정도만 해도 그 추천받기 위해서 진짜 할 말 못하고 눈치 보고 혹시나 찍힐까봐. 그러니까 추천서도 마음에 안 드는 담임선생님한테 부탁하잖아요. 이제 좀 약간 또 깨알 같은 거를 좀 홍보가 아니라고 하자면 그 한결에 왜냐면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난에 장용어라고 치면 제가 기고한 게 있어요. 기고 추천서. 학부모님들은 담임 선생님이 국어쌤 아니시면 다 불만인 거예요. 추천서 그렇죠. 써줄 때 경험이 없니 다른 과목 선생님이니 불만인데 그렇다고 다른 선생님한테 막 추천서 부탁하자니 담임 선생님한테 찍혀가지고 우리 애가 해코지 당할까봐 그런 게 있고 담임 선생님은 또 그지 실제 해코지 한 케이스도 있잖아. 뉴스에 나온 것 중에 추천서를 부탁받았는데 거절하면 엄마들 사이에서 저 선생님은 3학년 담임식에다 맡으면서 추천서도 안 써주더라. 이런 또 그런 이제 좀 이제 소문이 뒷담화가 돌까봐 써주겠다 맡아가지고 어쩔 줄 모르고. 그러니까 제일 안 좋은 추천서가 뭐냐 그러면 주례사라 그러거든요. 주례사. 그쵸. 구체적인 사례가 없이 신랑은 뭐 성실하고 이런 식으로 학생은 성실하다는 둥 뭐 이런 것만 분명히 방정하며 그런 내용들만 쓰면 최악의 이제 그거라 사례를 적어줘야 되는데 사례를 모르고. 그러니까 막판에 어떻게 되느냐 바쁘니까 네가 써갖고 쏘면 그대로 실어줄게. 그러니까 그런 분은 좋으신 분이라고 하더라도 잘 쓰면 되니까 자기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가듯이 지금 고교 추천 전형이 확대돼서 학교에다가 권한을 많이 주면
이게 분명히 이게 우리 뭐라 그러죠? 뭐 지체? 사회문에 나오죠. 예, 예. 그래갖고 빨리 못 따라가요. 초반에 지금 제가 볼 때는 지금 제가 만약에 고등학교 1학년 학부모라면 굉장히 지금 스트레스 받을 거는 같아요. 이론하고 또 실제로 현장이 다르거든요. 네. 몇 년 이게 한 10년 정도 지나가지고 안정화가 되면 진짜 예측 가능하고 이게 좀 유리하게 뭔지 알 수 있는데 지금 이제 고1이나 지금 중3 같은 경우는 이게 과도기잖아요. 예. 그러면 고등학교에다가 권한을 많이 줬는데 그거를 행사 안 하더라도 행사 안 할 확률이 그런 학교도 많을 거야 아마. 우리 싫다, 못하겠다 이렇게 되면 중간에 학생만 피해보는 거거든요. 지금 분명히. 그래서 이게 추천 전형이 한양대 사에서 보듯이 내신만 보는 전형은 극히 비율이 적을 수밖에 없다 생각이 들어요. 네, 아예 없던지. 네, 지금 학추도 네. 그런 거니까. 한양대도 1.0이 떨어지는데 고대는 더 하겠죠. 문과 같은 경우는 특히. 만약 내신 풀 내신만으로 한다면 네. 그런 일이 벌어지죠. 그러니까 그 내신이 좋아야 추천을 받는 건 당연하지만 그러니까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얼마나 추천을 받을 수 있느냐. 뭐 지금 말하기로는 뭐 1등급 뭐 이런 말도 있고 한데 1등급까지 정도 준다 이런 말도 있는데 그건 모르겠어요. 1등급까지 될지. 그러면 이제 특목자 사고는 1등급이 고대를 왜 가요? 갈 수가 없는 거지, 갈 수가.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다고 일반고는 1등급, 특목고자 사고는 뭐 3등급 이럴 수도 없는 거고. 일단은 어떤 면에서 이런 생각이 들긴 들어요. 어떤 거냐면 참 우리 학부모들이 뭘 해야 되냐, 학교에 요구를 해야 돼. 요구를 당당한 권리로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우리 애를 갖다가 학교에 보내고 나면 마치 이게 어떻게 되냐면 그 애가 그 학교에 인질이 돼버린 그런 느낌이 들거든. 그래서 그걸 못한단 말이야. 이게 우리가 민주주의가 덜 성숙됐다 뭐 이런 생각도 들긴 그러니까 드는 종교조 거거든. 같은 학부모 단체가 만들어져야 되나 봅니다. 그렇지. 그건 좀 근데 어버이 연합 같은. 이게 엄마들이 이 내용을 잘 파악을 하면 요구를 할 수가 있어요. 합리적이면 다 하게 돼 있어요. 어차피 이제 공적인 행동들을 유발시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입시 공부 좀 열심히 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뭐 이 고대건이 이렇게 제가 볼 때는 이게 뭐 우리가 뭐 이렇게 크게 떠들 만한 그런 내용은 아니지만 나왔으니까 이슈니까 네네. 떠들긴 떠드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로서는 어떤 거냐면은 그냥 하던 대로 하면 돼요. 하던 대로 하면 되는 거고, 그게 뭐 갑자기 이제 뭐 어떤 걸 뭘 다 바꿔야 되느냐, 그렇죠. 그런 건 아닌 거거든. 그냥 열심히 하면 되는 거라고. 근데 한 가지 이제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물론 기존에도 그랬지만 내신 열심히 잘하고 수능 열심히 공부하고 이렇게 좋은데 저희가 방송 초기부터 늘 말씀드리지만 뭐였냐면 종합전형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뭐 자소서부터 시작해서 비교과 활동 이런 것들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도 많이 안 하시고 닥쳐서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네. 좀 그러니까 문제지. 이런 거는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사교육이 이게 변화를 하는 거지 이게 사교육을 뭐 이게 잡는다 그게 안 되는 게 저도 지금 우리 이거 팟캐스트 녹음하러 오는 길에 전화 한 통을 받았어요. 어떤 그 모 학원 원장님인데 예비고1 학생들을 이제 12월 달에 설명회를 하면서 예전에 설명회만 했죠. 고등학교 공부 잘해야 된다, 뭐 내신 중요하다 이렇게 그런 이야기만 했는데 3년간 플랜을 짜가지고 학생 한 명 한 명 이제 뭐 관리를 해달라는 거예요. 뭐 대박 난 거죠? 몇십년 되니까. 근데 학교는 그렇게 안 해주잖아요. 근데 학원은 재원생들을 얘네들이 그 원장님이 이렇게 이런 것들을 보면서 고민해 보시니까 어떻게 되냐 그러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대로 그냥 내신만 했다가 안 되겠다. 수능만 대비해서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학생들 이제 비교과를 이제 학원에서 도와주는 거죠. 학원에서 해주는 게 아니라. 그냥 직접적으로는 할 수는 없고 간접적인 방식으로 이제 서포트를 하는 그렇죠. 게 되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 그러면 학생들에 대해서 자료들을 정리해 달라. 그러면 이 학생이 뭐 공대를 가고 싶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학생부의 최고의 기록이 될 수 있도록 활동을 하게 만드는 거. 코칭. 그리고 나중에 학생부 기록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해서 학부모님 보고 이제 선생님한테 이제 문자라도 보내라. 이렇게 좀 잘 써주십시오. 뭐 이런 식으로 뭐 그렇게 이제 유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석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학부모님들이 깨셔서 직접 하셔야 되는데 지금 당장은 못 하시니까 뭐 이렇게 학생부 종합전형에
이제 조금 이제 그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이제 코칭해주는 역할. 그러면서 이게 좀 학부모들이 많이 하시면 저 같은 사람의 역할이 좀 줄어들겠죠. 지금은 이렇게 빨리 바뀌는데 학교 선생님도 그다음에 학교도 학부모도 못 쫓아가는 거예요. 사실은. 예. 그 중간에서 그다음에 논술 선생님들도 갑자기 힘들어지시고. 그러니까 이게 중간에 이렇게 변화가 생기다 보면 그 틈이 생겨가지고 이게 지금 이제 조금 학생들한테 피해가 갈 수도 있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이 빨리 학생들한테 도움이 되는 것들을 하시면 좋은데 이게 지방의 교육청 같은 데서 보면 이렇게 잘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예. 근데 그 수는 이제 분명히 극소수죠. 아니, 그러니까 그 지식의 어떤 노하우들이 이렇게 이제 좀 공유가 되고 광범위하게 좀 퍼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상황에서는 계속 뭐 그 불만만 나오고 카더라 통신만 돌고 그렇게 되는 거지. 네네네. 일단은 뭐 사실 정리해서 하면 이게 너무 좀 고통을 드리는 것 같아가지고 그냥 하던 대로 하면 된다. 네. 그 다음에 아는 만큼 먹게 돼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지금 같은 과도기가 의외의 경우를 많이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제가 이제 예전에 많이 경험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도리어 더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는 뭐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땐 사실은 이제 약간 민감할 수도 있는데 뭐냐면 사실 우리 아이가 중요하고요. 우리 아이가 어떻게 대학을 가는가가 중요한데 학교에다가 우리 아이 얘기만 하다 보면 아까 말한 그런 우려스러운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데 내 옆에 누군가 있고 또 누군가 있다면 조금 더 수월해지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같이 잘 가자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물론 그 사이에서 차이는 있겠지만 그런 마인드를 학부모님들이 가지신다면 조금 더 수월하게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조금 들고요. 일단은 그래서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학부모에 고통을 주려고 하는 방송은 아니고요. 힐링을 목표로 하는데 힐링을 위해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다 하겠습니다. 어떻게든 뭐 정보를 공개한다든가 자료를 준다든가 학습법을 같이 한다든가 다 좋은데 분명히 방송을 듣는 혹은 밴드에 활동하시는 학부모님들도 하셔야 될 것들이 있다라는 거. 공부해라. 공부하시고 다 같이 공부하자. 다 같이 열심히 하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내년 3월까지는 일단 좀 지켜보는 걸로 그리고 그 사이에는 열심히 지금 하던 거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이런 보도 자료가 나오고 또 뭐 이거 내가 평가의 기사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 기사들의 일희일비 하지 마시고 좀 기다리시라는 거. 그렇죠. 지금은 보도자료 외에는 다 해석한 거잖아요. 보도자료를. 그 해석이 다 틀려요. 네, 다 틀리기 때문에. 우리 벤주님 오랜만에 오셨는데, 관련해서 한 말씀 하신다면. 아니, 저는 근데 사실 이제 학부모님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내용이라기보다는 이제 또 전 전공이 또 이제 사범대에 있다 보니까 드는 생각이. 크게. 예, 좀 드는 생각이 학교별로도 이제 사실은 이제 각각 이제 교과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어떤 코칭의 시간을 할애한다는 게 사실 좀 힘들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일반고에서 그런 부분을 따라잡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은 그 전문 코치 선생님이 학교별로 있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사실 이제 미국이나 다른 나라들 보면은 코치 선생님들이 분명히 다 따로 있는데 한국에는 사실 지금 일부 학교는 하고 있는 걸로. 네. 있어요. 예. 거의 근데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그냥 어떤 이제 교과 선생님 중에 한 분이 해마다 진학부장 이렇게 맡으셔서 하지만은 사실은 거의 의미 없는, 그러니까 전문성을 갖출 만한 그 여력이 안 된 상황인 것 같아서, 그런, 이제, 코치 선생님들 한 명씩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근데 왜 없다고 생각하세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이 막아요. 외부인들 오는 거 정말 싫어요. 저도 그런 쪽에 한번 해보고 싶어서 말해봤는데, 못하면서 오지는 마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배타성이지. 그러니까 피해는 학생들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오픈 마인드로 좀 열어주고, 그럼 좋죠. 몇몇 학교는 그렇게 하죠. 강의는 내가 할 테니까 그 입시는 다른 분들 맡기겠다 이런 거. 좋죠, 그게. 제 생각에도 외부 인사가 들어가기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지금 보면은 예를 들면, 약간 비주류 과목들 있잖아요. 가정이라든가 이런 쪽 선생님들께서 과목이 또 이제 개편되고 하시다 보면은 다른 과목으로 바꾸고 이런 경우도 있는데, 그런 기회에 사실, 그런
이제 뭐 예를 들면 가정 과목이 없어진다라고 만약 가정을 하면은 뭐 가정 선생님을 좀 활용을 해가지고 기존에 이제 인원들을 그게 학교마다 재작년 3년 전인가 진로 진학 담당 교사가 학교에다 한 명씩 이제 배치하게 법으로 이제 확정됐어요. 그래서 계세요. 네. 계신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이게 작년 초인가? 작년 초에 제가 진학이 아니라 진로 쪽으로. 진로 진학 담당 교사라는 근데 분이 계세요. 진로에 더 많이 신경 쓰신다. 거기서 진로죠. 왜냐면 진학이 어려우니까. 근데 제가 그래서 그러니까 그 강원도 교육청 초청했어요. 그래서 그 진로 진학 담당 교사 120분 모셔다 놓고 그 강의를 했었는데 그 이제 제가 이제 싫어. 그냥 제 강의를 듣고 한 10분 정도 듣다가 저 알맹이 없다 해서 나갔으면 잘 모르겠어요. 시작하기 전에 안 들어. 나이 많으신 분들이 이제 강의 시작하니까 들어오세요. 근데 그때 담배 피러 나가셔갖고 끝날 때까지 안 오시는 분들 많지는 않았지만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타이틀만 필요한 거예요. 정년 보장되는 거니까. 그리고 학생들한테 그냥 뭐 진로 쪽 같은 거, 뭐 진로 정보나 주기나 하고 진학은 전혀 관심 없으신 분들이 많으시니까 학부모님들이 학교에서 소화가 안 되고 나와서 찾는 거죠. 예전에 어떤 케이스가 있냐면 뭐 아이디어로 누가 서울대를 써야 되는데 야 서울대 쓸 때 직윤하고 특기자 같이 쓰면 되잖아. 중국처럼. 그렇죠. 그런 분들 계시고. 그러니까 오히려 고3쯤 되면 학부모님들이 설명회도 많이 다니시고 공부도 많이 하시니까 학부모님은 잘 하시는데 학부모님만큼도 못 하시는 진로 진학 담당 교사가 많으신 거예요. 지금 우리 벤조님 말씀하시는 그런 케이스가 되면 좋은데 제도는 돼 있는데 그치. 현실이 지금 못 제도는 따라가는 돼 거죠. 있는데 그게 그런 문제. 그러니까 제 말은 그런 분도 계시고 외부인도 들어가서 경쟁을 체제가 되면 더 좋은데 그게 이제 그 막는 거죠. 어디서 감히 사교육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벽을 깰 수 있는 게 누구냐면 그 학부모들의 힘이에요. 힘. 그게 중요하지. 그러니까 서대문구에 모 고등학교가 있어요. 그러니까 수능 성적은 아주 하위권인데 그 입학 사정과 전형으로 아주 좋은 대학 많이 보내는 학교가 있어요. 그 교감 선생님이 아주 훌륭하신 분인데 그건 어떻게 하느냐? 1학년 때부터 학생들이 예를 들어서 한 학년이 600명이다. 그러면 학부모님들한테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익자 부담 원칙에 갖고 예를 들면 1인당 10,000원씩 정도를 내면 600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을 2명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 한 명 분석해가지고 그 업무만 계속 보는 거죠. 1년 내도록. 그러니까 뭐 한 달에 3명씩 계속 받고 선생님들 수업만 하시고. 그러니까 진짜 수능 성적은 보니까 서울에서도 하위권이에요. 근데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중상위권 이상 대학 무지 많이 보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벤주님 말씀이 딱 그런 케이스거든요. 저는 진짜 좋은 사례라고 보는데 그게 왜 다른 고등학교로 전파가 안 되느냐? 베타성. 그치. 근데 이 베타성이 뭐 학교만 그런 건 아니잖아요. 우리 전반적으로 우리 문화가 그렇죠. 좀 그런 게 네, 있죠. 학부모님들도 그냥 그런 거 싫다. 그냥 내가 내 돈 써서 그냥 우리 애만 위해서 그냥 빨리 하고 끝내겠다. 이런 생각도 많으신 거고. 우리나라가 공짜가 부족하죠. 이게 문제예요. 나만 생각하게 되면 변화가 없게 돼 있다고. 변화가 없어. 같이 생각을 해야 되거든. 이 영역은 어떤 면에서는 일종의 정치적인 부분으로까지도 이제 전파가 되는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입시가 이렇게 복잡한 것 이게 이제 진짜 뭐 속된 표현으로 엉망고 개판인 이유가 학부모님들이 2, 3년 고민하고 땡 어찌됐든 내 상관없다 이래 돼버려요. 그러니까 뭐 제도는 맨날 뭐. 그러니까 학부모가 얼마나 센 단체예요. 어찌 보면. 근데도 내일 아니다 이래 돼버려요. 졸업하고 나버리면. 그것도 깨있는 분들은 이제 한 6년간, 중1 때부터 고3 때까지 이제 고민하시지만, 또 대부분은 고3 딱 돼야, 고3 됐을 때 처음으로, 우리 학생들, 자녀들, 뭐 학생부 처음 보고, 학생부가 이렇게 생겼구나. 그러니까, 독서생활 기록부터 있네. 그러니까 고3 때는 어떻게 뭐 크게 보지를 못하잖아요. 진짜 당장 우리 애가 코앞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중1 때부터, 아니면 초등학교 고학년 때부터 미래를 보고, 그렇게 우리 애가 직접 해당되지 않는 것들까지 신경 써서 이렇게 좋은 쪽으로 방향을 개선하고 그게 나중에 우리 자식들한테도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냥 한번 끝나고 나면은 그냥 땡 하니까 이제 아니 이게 우리가 이제 그 뭐라 그러죠 인지부조화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네네네. 어제도 이제 설명회 하면서 내가 이제 이런 식의 퀴즈를 냈지. 그 수시가 중요해요, 정시가 중요해요. 그랬더니 수시요 이런 게 다 수시 이렇게 돼. 그다음 두 번째 그러면은 내신이 중요해요, 수능이 중요해요. 그랬더니 수능이요. 이건 인지부조화거든 이거.
우리 그러니까 우리가 사고가 굉장히 비논리적인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 눈에 보이는 분명히 이 제도상에 이게 보이면 여기에다 초점을 맞춰야 되고 그다음에 그 아는 만큼 먹게 돼요. 아는 만큼. 그 뭐 예전에 전설 같은 학부모들 있잖아요. 뭐 대학교 입학처 그냥 맨날 찾아가지고 끝나는 거 들어가던 이게 아는 만큼 먹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런 자세들도 좀 필요하고 그다음에 고등학교를 이제 좀 변화시키려는 그런 일들을 좀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우리가 사교육 비판 많이 하죠. 사교육 비판 안 하는데 내가 볼 땐 사교육 비판 받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공교육이 비판받아야 돼요. 그렇죠. 공교육이 제대로 됐으면 사교육이 이렇게 번창하지 않았지. 우리 이런 이야기하면 또 뭐 사교육 뭐 종사자 몇 명이서 더 공교육 깐다 이런 또 오해 받아도 상관없죠. 어차피 우리 이거 갖고 돈 버는 것도 아니고. 아니 왜 그러냐면은 사교육을 갖다 비판하는 건 이건 마치 당위처럼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고 뭐 내가 나도 먹고 사는 게 사교육이긴 하지만 내가 그렇게 사교육 저건 아니에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공교육이 제정신 차리면은 공교육이 제정신을 못 차리니까 어떻게 돼버렸냐면은 저 특목고하고 일반고로 나뉘어지게 되는 거고 그럼 나눠놨더니 또 그 둘 다 잘하냐 그거 아니거든. 우리 뭐 특목고는 특목고대로 또 속에 고충이 있는 거고 다 그런 게 아니 그 사교육비 없애거나 사교육비 걱정 없고 사교육비 걱정 없는 세상을 만들거나 그다음에 사교육 문제를 해소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공교육 정상화예요. 공교육 정상화. 공교육이 안 되니까 이게 사교육 문제 되는 거지.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거랑 똑같으니까 내가 제일 싫은 말이 뭐냐면 묵묵히 열심히 일하는 뭐 많은 개 같은 소리 있거든. 네. 말이 좀 심해. 네. 욕먹을 것 같아. 후반으로 갈수록 갑자기 뭐 이상한 얘기 저기. 네. 백분토론. 기본적으로 저희들은 어머님들의 힘을 믿습니다. 네. 그렇지. 학부모님들의 힘을 믿고 있고 학부모님들이 스스로 바꿀 수 있도록 저희들이 서포트하는 것이 저희들의 역할이다. 진짜 그날이 왔으면 좋겠어. 학부모들이 딱 모이가지고 저희가 선동 이런 게 아니고요. 아니 선동 아닙니다 이거는. 선동 아니고 학부모님들이 좀 더 신경 쓰시고 그 다음에 내 아이만 생각하지 않으신다면 충분히 바뀔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핵심 주제는 고려대학교 입시 개편안을 가지고 다뤄봤지만 그 외에 자꾸 이제 요거는 좀 다른 기회에 좀 더 얘기하는 걸로 하기도 하고 네. 그래서 오늘 8회 오랜만에 하는 8회 팟캐스트는 여기서 정도에서 좀 멈추는 것이 좋겠다. 안 멈추면 이제 더 심한 말로 하죠. 네, 그거는 이제 나중에 소주 까면 소주를 이렇게 마시면서. 네, 소주는 처음처럼이 좋습니다. 네. 어쨌든 그렇게 내가 이거 광고를 해버립니다. 종북. 안 됩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1000명 이벤트를 준비 중에 있고 그것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좀 내주시면 저희가 참고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000명 좋은 아이디어 내신 분께 제 책 한 권을 드리겠습니다. 좀 하여튼 좋고 의미 있고 착한 그런 이벤트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당부 드리면서 8회 팟캐스트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